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 처음으로 순천의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의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데요. 가려져 있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의 의미를 기리는 역사관의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천 지역 여순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해. 유족들이 건물 구입 비용을 마련하고 의회와 지자체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지역 구성원들이 2년여간 힘을 보탰고 그 결과 유족 대표단과 순천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단순 사건이 아니라는 역사적 관점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도 여순 항쟁 역사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여순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는 기록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 유족들이 그동안에는 숨어서 얘기하던 거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전시 내용은 여순 사건의 현황과 전개 과정, 피해 상황 등 18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지역 역사 연구가와 활동가, 디자인 전문가들이 2년여간 자료를 발굴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어느 시점에 가족이 희생됐는지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그분들께 좀 교육 공간으로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여순 사건을 기억하고 알리는 공식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유족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맺힌 것이 72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전이나마 가지게 됐다는 거 너무다가 그냥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개관된 역사관에는 앞으로 해설사가 배치돼 여순 사건 역사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내일부터 21대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지역의 일꾼을 자처했던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인데요. 전남 동부지역 의원들은 어떤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주철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로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산 부산물 활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증대와 여객선 결항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배가 쳤을 경우에는 섬 주민들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해수부가 직접 농선을 해서 배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직접 예산을 지출해서 운영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주 의원과 함께 농해 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연재해 보상 기준과 재해보험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문제를 거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4천억 수준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770억 수준에 불과하고 이것도 공기업 위주로만 지금 모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지어서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50%를 밑도는 상황.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혜재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제조합 설립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SOC 분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충분히 좀 얘기를 해서 꼭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도록, 또한 수서발 SRT가 전라선 운행이 조속히 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이와 함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법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묻지마 폭행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 법 집행기관들이 좀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동용 의원은 지역 간 대학 균형 발전과 사학 비리, 원격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을 올해 국정감사 현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수도권 대학에 치중된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한 개교에 300억이 넘는 반면 전남 소재 대학들은 41억 정도에 불과해요. 특히 전남이요. 대학별 그 재정 지원 액수에 있어서 전국 최저예요. 한편 목포가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론이 광주시의 적극적인 주도 속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양시도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까지 광주와 무안공항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던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광주 전남 상생협력 발전의 첫 모범 사례로서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이렇게 발표하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 더욱 무안국제공항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 이전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광주시는 최근 민간공항 이전도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광주 전남 행정통합론. 먼저 제안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통합준비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연휴에도 지역구 의원들과 통합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등 바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문 이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태. 최근 발표된 광주 MBC 등의 여론조사에서 통합을 반대한 36%의 시도민들도 지역민 간 갈등 우려와 공감대 부족, 정치적 추진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도 있는데 우선 불을 꺼야지 생뚱맞게 무슨 통합이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해당 그 시도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추석 이후 시도지사의 만남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전라남도 의회와 광주시의회도 오는 8일 첫 회동을 통해 통합론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광주 전남 행정구역 통합은 출발부터 험난한 산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5분쯤 순천시 해룡면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도심 아파트 옥상에서 불길이 번지면서 시민들이 크게 놀랐지만 불은 20분 만에 완전 진화됐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옥상에 도포된 페인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여수시 율촌면 대포터널에서 16톤 탱크로리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직후 인근 도로에 심한 체증이 빚어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전방주시에 소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한 가운데 이들의 접촉자들은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연휴 동안 순천에서 확진된 50대 남성과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된 일가족 3명 등 4명의 확진자와 접촉했던 159명을 진단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순천과 광양 등지에서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밀접 접촉했던 17명은 음성 판정 이후에도 앞으로 2주 동안 격리됩니다. 지난 추석 연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다녀간 방문객은 17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29만 8천여 명과 비교해 41.6% 줄었습니다. 대형 호텔을 포함한 주요 숙박시설의 투숙률도 지난해 75%에서 올해는 56%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귀성객과 관광객이 줄었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글날 연휴에 대비해 강화된 방역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선발 브룩스가 빠진 악재 속에서도 선전을 하던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두산과의 3연전에서 싹쓸이패를 당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한화와 SK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7연전에 나섰는데요. 가을 야구 진출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키움을 상대로 한 기분 좋은 싹쓸이에서 기아는 김현수라는 20살의 아기 호랑이를 재발견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기아의 4연승. 자, 오늘 경기는 LG의 김현수가 아닌 기아의 김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실에서 곰 사냥에 나섰던 호랑이는 충격의 수입을 당했습니다. 투타의 밸런스가 모두 무너진 게임이었습니다. 최영우를 제외하고는 타자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 이민호와 임기영은 나란히 1회에 3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양현종도 아웃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올 시즌 잠실에서 유독 약했던 징크스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실제로 기아는 두산과의 잠실 8경기에서 7경기를 내줬고 LG에게도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이번 주말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3연전 시리즈였었는데 그래도 아직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이번 주 하나와 SK를 상대로 더블 헤더를 포함해 홈 7연전에 나서는 기아는 양현종과 간용을 4일 휴식 후 등판 체제로 돌렸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최소한도 4승 3패, 조금 더 상향 목표로 잡으면 5승 2패를 해야지만 5위권을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그만큼 이제 이번 한 주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최하위권 두 팀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을지 이번 주가 5위 두산을 2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는 기아의 가을 야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계 배드민턴 최정상들의 기량을 겨룰 코리아 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가 내년부터 3년간 여수와 순천 등 전남에서 열립니다. 전남도와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라남도 체육회는 협약식을 갖고 개최 비용 지원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화순 출신 이용대 선수와 나주 출신의 안세영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은 내년에는 여수시, 2022년에는 순천시에서 열리고 2023년 대회는 협의 중입니다. 학교당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액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